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유튜브를 보니까 이 각 방송사 프로덕션에서 이 좀 명품 드라마를 이렇게 실시간으로 쫙 보여주는 그 그걸 뭐라 그럽니까? 실시간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한 100편짜리다. 그럼 100편은 그냥 실시간으로 틀어가지고 뭐 열흘 동안 뭐 24시간 보여주고. 그러니까 최근 이제 연말하고 연초에는 저 TVN의 미생을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미생은 이제 20부작밖에 안 되는데, 오늘부터 이 KBS에서는 이제 대조영을 이제 또 한 140부작인가 그런데 이제 그걸 또 풀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즘에 이 드라마를 좀 보는데, 뭐 미생은 연말엔 잘 봤고요. 오늘 또 이제 대조영이 시작돼서 뭐 지금 한 7회인가 8회 하고 있어요. 시작돼서 이 대조영을 보면 정말 다 저거는 거의 다 거짓말이에요. 이 대조영 이 드라마 각본은 완전히 이 조작 날조인데, 뭐 현대사하고는 다르게 발해사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뭐 기록이 없으니까 그냥 막 없는 걸 그냥 막 지어낸 거죠. 뭐 있는 거를 뭐 없애고 이런다기보다는 없는 사실을 이제 마음대로 집어넣어 버린 이제 드라마인데, 예를 들면은 대종 보신 분 알겠지만은 걸사비유하고 대종하고 이제 형과 아우로 나오는데, 역사적으로는 걸사비유는 대조영 아버지인 걸걸중상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친구를 아들의 동생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게. 그리고 그 걸사비가 그러면 무의미한 사람이냐? 아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말갈족과 고구려 유민이 합쳐서 만든 게 발해인데, 그 말갈족을 대표하는 사람이 걸사비유인데 그거를 그냥 대조영의 아우로 만들어 버리고, 아마 대조영 드라마 팬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캐릭터가 흑수돌인데 그건 없던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 거 만들어 놨고. 그리고 애초에 지금 이제 이 드라마 초기인데, 이 대주영 드라마는 연개 소문이 당나라와 1차 전쟁 때부터 시작하는데, 이 전쟁은 대주영과 아무 관계가 없는 전쟁이거든요. 그 대주영은 그때 이제 막 갓 태어난 아기이기 때문에 그 전쟁과 관계 없는데, 그 전쟁과 엮어가지고 무슨 뭐 유성이 떨어질 때 태어나가지고 뭐 노비로 빼고 막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 보니까 이 대주영 드라마도 마치 그 이 코난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노드 슈와제네거. 이 코난에서의 이 모티브. 이 왕족의 아들이 이 부모를 잃고 노비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가는 이제 그 코드를 가져왔고, 걸사비유 뭐 흑수돌 이 코드는 삼국지 코드. 뭐 근데 그건 하도 많이 삼국지 코드를 많이 쓰니까, 그래서 그 캐릭터 비슷한 사람 많이 나오죠. 뭐 미모사 이런 거는 뭐 명백히 제갈공명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 현대사를, 만약 현대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역사 드라마를 완전히 그냥 판타지로 만들면서, 그럼 처음부터 이거를 판타지라 얘기해야 되는데 판타지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해버립니다. 어정쩡하게. 그러면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정말 이런 유형의 드라마가 있나? 내 기억으로 별로 없어요. 현대사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대종에서 그런데 한국의 그 현대사 드라마는 그거 완전히 다 조작이고, 그거는 전체가. 근데 발해사 정도만 하더라도 이 기원 후인데, 그런 이 드라마를 저런 식으로 그냥 마구잡이 뒤섞어 가지고 만드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지금 뭐 내일 이제 김문수 TV 가서 보수주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은 최소한 김대중 이후로 넘어와 가지고 정권에서 그냥 진실은 가볍게 짓밟으며 가도 되는 나라가 돼버린 거죠. 저러면 참 문제 있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거는 안 된단 말이 나와야 되는데, 대조영 때도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었고, 아니 그나마 대조영은 발해사니까 그렇죠. 이게 조선시대나 구한 말이나 아니면 80년대만 하더라도 마구잡이 조작을 해대는데, 영화 드라마에서. 그리고 영화 드라마로 마구잡이 조작을 해대다가 이제 나의 현실에서 그냥 조작 사기를 다 쳐가지고 정권을 갈아쳐버리는 막 그런 나라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의 조작이라는 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예요. 이제 대한민국은 거짓과 사기치는데 너무 익숙해진. 그리고 이젠 보수가 한 수 더 뜨잖아요. 보수가 지금 더 사기치고
더 거짓말 잘하고. 제가 지금 내일 이 방송에서 정리하는 바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보수가 뭡니까? 뭘 지켜야 된다는 게 보수죠. 그럼 다 지키는 거냐? 아니죠. 지킬 거 지켜가면서 바꿀 것들을 막 찾습니다. 근데 가급적 바꾸는데도 속도를 조절하죠. 함부로 바꾸지 않고. 그게 보수주의의 이념이에요. 보수주의 이념 그런 겁니다. 그건 정확하게. 그럼 지금 뭘 지켜야 되냐? 보수는 진실이에요. 이게 무너져가지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진실을 지키지 않는 보수는 보수가 아닌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어떠한 보수적 이념으로서 지켜야 될 가치들은 상당히 변할 수가 있겠죠. 막 경제가 지금 이제 초토화된다. 뭐 지금도 초토화되지만은 일정 정도 이제 진실을 인해서 법치주의가 복원되면 그때부터 성장을 하겠지만은 그때는 이제 보수주의적 가치로서 뭘 지켜야 되냐 그러면은 성장과 발전의 가치를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늘 당장 저한테 물어보면은 보수는 뭘 지켜야 되냐? 진실을 지켜야 된다 지금은. 그게 보수주의 이념인데 그 보수주의를 진중권에게 물어봐가지고 지금 연초에 막 TV를 많이 나갔나 봐요. 진중권이가 나가서 보수를 떠들고 하니까 이 지금 김문수 대표가 열받아가지고 내일 특집 방송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그 얘기랑 좀 관련이 좀 돼요. 제가 중간에 다시 한번 제가 보수주의 좀 말씀드려볼게요. 구독, 좋아요, 멤버십 가입 부탁드립니다. 이거 하나 잡아놨는데 진중권이 말하는 보수예요. 와, 진중권이 말하는 보수예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보수를 원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야, 근데 이걸 떼서 그런데 이 기자가 정말 이게 중앙일보 기자인데 이 기자 자체도 그렇고 진중권도 그렇고 정말 정치 철학책을 난 한 권도 안 읽은 애들 그냥 이 고등학생이나 대학교 1학년 수준에서 막 떠들고 있는 겁니다. 자,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의 장점을 엉뚱한 데서 찾아 맨날 이승만 찬양이나 이승만이 왜? 그래서 이 얘기 일단 빼고 갑시다. 박정희 시절 놓고도 성장만 찬양하는데 과거의 보수가 오히려 역동적이고 능동적이며 유연했던 것을 봐야 한다. 진짜? 진짜 이랬어요? 과거의 보수가? 유연했다고? 학교 평준화 우리가 그때 유석춘 교수 방송에서 했죠. 왜 학교 평준화했는지를. 진중권이 얘기하듯이 무슨 사회주의 때문에 평준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공계 이른바 상고 공고 쪽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고 상고를 집중적으로 만들면서 평준화했다. 우리 그때 역사 공부한 적 있죠. 자, 이거는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인데 공무원 연금도 사실은 기업들이 제대로 급여를 줄 수가 없으니까 노동자들에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기업이 이렇게 잉여 자본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제 팔면은 또 재투자하고 막 밀고 가다 보니까 사실은 그거를 급여를 보충하는 측면에서 나온 제도예요. 모든 박정희 대통령 때 나왔던 연금보험 제도는 도저히 현실적으로 급여를 못 맞춰주니까 나중에 준다고 나온 게 사실은 것들이야 돼.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이 정책은 그런대로 필요한 정책인데 문제는 지금 진중권이는 요것만 요게 보수라는 거야 지금 요게. 학교 평준화와 의료보험, 국민연금 그러면 이게 보수라는 거야 이게 왜 보수인데요? 이게 왜 보수야? 아니 본인이 이 정책이 마음에 든다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왜 보수의 원형이냐는 거야 이게. 어떤 근거로 이게 보수의 원형인지 설명해줘야죠. 못하죠 당연히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전두환 때는 시장 국가 주도 경제를 시장 주도로 바꿔놨다. 근데 그게 뭐 한마디로 박정희 정권 때에는 사회주의 국가 주도 경제인데 전두환이 시장 주도로 바꿔놨다. 이것도 다 틀린 얘기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박정희 정권 때는 국가 주도로 시장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전두환은 그 시스템을 개선해 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마치 박정희 정권은 좌경화된 정책을 했고 전두환이 우파로 바꿔놨다. 지금 이런 수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자한테 보수 왜 물어봅니까? 그 노태우는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락하고 냉전 이데올로기를 해체시키지 않았나. 근데 그게 뭐 이게 보수라고? 대통령에 대한 풍자를 허락하는 게 보수예요?
자, 어떤 정책이든 국민을 먹여 살리는 정책에 보수의 브랜드를 찍으면 되는데 이게 무슨 아니지. 어떻게 보수는 정치 철학적 이념을 얘기하는 거고 정책은 정책이죠. 그래서 보수 정권에서도 좌우 정책이 같이 쓰일 때도 있고 이게 굉장히 다변화되는 건데 어떤 정책이든 이게 보수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자, 학교 평준화 정책 이게 보수라고 하면 된다고. 국민정부 이게 보수 정책이라고 하면 된다고. 이런 수준의 인간한테 뭘 물어보냐고 보수를. 다시 강조하지만요. 이 보수주의라는 거는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등등의 정치 철학의 하나의 분류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무슨 이게 학교 평준화가 왜 나와 철학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수주의의 철학은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가 만든 건데 보수주의 철학을 프랑스 혁명을 대비해서 야 쟤네들은 그냥 뭐 양아치들이 밀고 와가지고 그냥 왕의 목을 쳐버리고 그냥 2만 명씩 때려 죽이고 하네. 저거 큰일 나겠다. 저렇게 했다가 나라 망한다 해가지고 그에 대비해서 영국의 이 정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고 물론 근대적 인권 사상이나 이건 다 있어요. 자유주의 다 개입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랑스처럼 저런 미친 짓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지킬 걸 지키고 바꿀 거 바꿔가면서 가겠다. 그게 보수주의 이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크게 얘기하면은 영국의 대원장 때부터 명예혁명까지 단 한 번도 피를 보지 않고 점진적으로 민주주의를 이뤄낸 영국의 정치 역사 전체를 보수주의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미국은 왜 보수주의냐? 그걸 그대로 갖다 심어놓은 게 미국이니까. 영국의 정치 발전의 과정을 미국에 맞춰가지고 바꿔놨기 때문에 실제로 너 보수주의 철학이야 이렇게 물어보려면요. 영국이랑 미국밖에 없어요. 그 성과를 낸 데가 영국, 미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서 너 보수 물어볼 게 없어요. 프랑스 뭐 다 때려 죽였는데 보수가 뭐가 있어 그게. 그 보수주의를 한국에 가져오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복잡해진 건데 사실은. 그럼 한국은 뭐냐? 영국의 빛나는 정치 역사를 한국이 지금 영국과 공유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다만 영국 거를 미국이 이식해가지고 발전시킨 거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걸 보고 따왔죠. 따왔고 실제로 지금 이건 제가 지금 최근에 알았지만은 일제시대 때 이른바 엘리트 일본에서 근대화를 본 엘리트 플러스 이승만 대통령이 보고 배운 미국 이걸 결합시켜서 만든 게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아니에요 이게? 그게 다예요. 대한민국 보수의 정치체제가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천년간에 발전해온 영국의 보수주의와 한국이 보수를 얘기했을 때 정치 영역에서 얘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문제가 된다니까 이게.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근대국가를. 근데 근대국가 만들었는데 이제 이거를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걸 누가 했죠? 정치체제가 했나요? 이건 아무리 봐도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이 했죠. 정치체제로서 영국처럼 천년이 쫙 가면서 시스템으로 발전한 게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등등 소수 관료 엘리트와 군대 엘리트가 그냥 밀어붙여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대한민국의 근대화 산업화 아닙니까? 20년 만에 그냥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이것도 이게 보수라고 갈 수도 없어요 이게. 보수는 점진적으로 쫙 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와장창 몇 명의 최고 천재급들이 막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이걸 다 보수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보수 정치의 자산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초고속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미국식이나 혹은 영국식 민주주의를 보급한 게 이른바 민주화 파리들이죠. 그래가지고 막 들어온 거죠. 막 국회 청문회도 생기고 막 오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이 이제 공직자 재산신고 조항도 실리고 그건 오히려 이제 민주화 파리들이 점진적으로 개혁을 해낸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게 딱 결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정권 주고받았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보수 정치는. 그럼 이 상태에서 이른바 자유주의 우파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찾아야 될 가치가 뭐냐?
좌익 정권도 우리가 10년 해봤고 지금 보수 정권 10년 뒤에 사기 탄핵까지 당한 이 상태에서 이승만 대통령 때까지 쭉 봤을 때 지금 보수주의자들이 지켜내야 될 대한민국의 가치는 뭐냐는 거예요. 근대 국가의 기념인 근대 국가 법치 국가의 핵심 사안인 진실과 법치예요. 요걸 지켜내야 되는 거야 지금. 왜? 친문 좌익들이 이걸 때려부숴놨기 때문에 근대 국가에서는 진실과 법치가 안 되면 이건 근대 국가가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 쓸 수가 없어요. 개인 하나하나에 다 이제 이른바 가치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한 명의 개인이 그냥 징역 30년을 줄겨 맞고 있어. 권력에 의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근대 시민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나 한국처럼 과거에 빛나는 정통을 계승한 이 부분이 아니고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보수적 가치관으로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없는 데다가 지어버렸단 말이에요, 집을. 그 집을 일단은 지금 이 친문 좌익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걸 다시 세우는 작업하는 게 보수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보수주의의 원래 원천 가치인 진실과 법치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빼고 얘기하는 보수는 무조건 사기꾼이라고 보면 돼요. 무조건. 지금 이 상태에서 진실과 법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떠드는 보수는 무조건 사기꾼이에요. 그 사기꾼 있죠? 저 부산시장 나간 그 사기꾼이 사기치는 게 뭐가 문제나 떠들고 다니는. 오늘 요 정도만 제가 설명드릴게요.